예, 4강 계속 연속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떤 부분 말씀을 드렸었냐면요. 요 3번 문장 하다가 말았죠. 네, 3번. The pretty birds in our garden sing very merrily among the trees.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걸 이제 어떤 문제에 봉착하느냐면요. 이거를 딱 한 번만 끊어 읽으라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The pretty birds 끊고 in our garden sing very merrily among the trees. 이렇게 읽어야 되느냐. 이렇게. 아니면 The pretty birds in our garden 끊고 뭐 sing very merrily among the tree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The pretty birds in our garden sing very merrily among the tree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리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느냐면은 이런 게 바로 전치사다. 인과 같은 게 전치사가 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계셔요. 요게 아까 말씀드리기를 앞전 조금 올릴까요? 옳지 말사다라고 했는데요. 결국 이게 앞에 오는 말이에요. 앞에 놓는 말. 그러니까 뭐 앞에 오냐면요. 얘가 명사 앞에 온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항상 한 덩어리로 오거든요. 얘는 어떤 성질을 갖느냐면 단어를 배울 때 항상 물결 표시랑 같이 와요. 뭐뭇 안에, 뭐뭇 사이에, 뭐뭇을 위하여 이런 식으로 이 물결 표시가 들어가는 부분에 여기에 명사가 와야 된다. 그러면 그건 전치사예요. 단어를 배울 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물결 표시가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직 개념이 뭐 다 나오지도 않았는데 막 개념이 막 나와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은 있는데 그래도 뭐 아주 어려운 개념은 아니니까 예 한번 좀 주의 깊게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단어를 배울 때 이 물결 표시가 필요하다. 근데 이 물결 표시에 명사가 들어온다. 예를 들자면 뭐뭇 안에 뭐 예를 들어서 뭐뭇을 위하여 이런 식으로 외워야 된다면 이 단어는 전치사예요. 그런데 이 물결 표시 안에 동작이 들어와야 된다면 예를 들어서 뭐뭇 해야 한다. 또 뭐뭇 할 것이다. 여기는 안에 명사가 들어왔고요. 여기는 안에 동작이 들어왔죠? 이런 것들은 조동사라고 해요. 조동사. 예, 이거는 도울 조자, 동서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오케이.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렇다면 이 문장은 얘가 한 덩어리예요. In our garden 여기까지가. 이 한 덩어리인데 얘는 좀 특수해요. 이 our는요. 뜻이 뭐냐면 우리의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독립적으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 그러니까 이 안에서만 따지고 보면 in에 연결되는 것은 garden이지 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in garden이야. God our는 없어도 돼. our 소유격 아니에요? 아니, 모든 소유격이 형용사예요. 보세요. 소유격이라는 게 뭐냐면 이 소유격이라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나의, 너의,
그의, 우리의, 너희들의, 그들이. 그럼 나의 책 하는 식으로 언제나 이렇게 꾸며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유격은 형용사의 부분집합이다. 오케이? 예,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in 가드로 연결되는데 얘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화살표가 꼭 요렇게만 돼요. 따라서 in our garden은 birds의 종료소이다. 이것을 가지고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화면 잘 보이시죠? 오케이. 문장을 보면요. 일단 당분간은 그러니까 이 책 한 권 뗄 동안은요. 일단 딱 긋는데 어떤 분들은 습관상 그냥 무조건 막 갈라두는 게 있어요. 무조건 먼저 갈라두면 어떤 현상이 생겨나냐면요. 자리가 모자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갈라두는 건 좀 피하고 일단 주어를 써요. 하고 2번 문장에서 봤던 것처럼 더 오케이? 또 pretty. 근데 in our garden 부분이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은 명사는 뭘 못 꾸며줘요. 뭘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건 형용사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garden은 직접적으로 birds를 못 꾸며준다고. 근데 화살표 맞았잖아. birds가 garden을 딱 째려보더니 하는 말이 야 garden아 네가 뭔데 나를 꾸며주는 것이야? 너는 명사잖아. 그러니까 garden이 하는 말이 그래서 in으로 연결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garden으로 하여금 birds를 꾸며주게 하는 것은 in이었기 때문에 여기 나란히 보이시죠? 예, 수평으로 그런다 그랬어요. in이 줄을 이렇게 맞춰줘요. garden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그래서 in을 이렇게 쓰고 garden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항상 이렇게 꼬부라지는 모습을 취한다. 네, 이렇게 our는 다시 garden을 꾸며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여기다 딱 이렇게 해주면 네 그래요. 얘가 이렇게 해서 주부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주부가 완성이 되었어요. 가정주부가 아니라 그랬죠. 주인주자에다가 부분부자. 오케이. 여기도 sing 이렇게 긋습니다. 보시다시피 very는 일로 못 가요. 이게 아니라고. 얘한테만 간 거라고. 메어릴리가 화살표 받고 다시 요놈한테 수식을 해주는 거예요. understand? 하기 때문에 여기가 메어릴리. 조금만 연습하면 쉬워요. very는 sing을 못 꾸며주고 여기다. 수식은 항상 여기 평행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직각. 이렇게. very, merely.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여기 among the tree예요. 요거 좀 뺄게요. among. 얘는 뜻이 뭐냐면 무엇 사이에 라고 하는 뜻이에요. 물결 표시 나왔죠? 뭐 사람들 사이에, 책들 사이에, 나무들 사이에. 오메 여기 하나 틀렸네. 예, 요거 굉장히 중요하죠. among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뭐뭐 사이에 있으려고 그러면은 뭐 사이를 만드는 것은 복수해야 되잖아. 영어는 그런 거 되게 민감해. 이거 오타입니다. phrase. 간혹 오타가 나더라도 이렇게 논리적으로 추론해서 바로바로 이거는 오타였구나 라고 알 수 있는 문법 실력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얘가 요 사이에 나무들 사이에 책들 사이에 명사가 와야 하기 때문에 얘는 전치사다. 전치사면 어떻게 화살표가 뒤로 뭐 갈 것도 없네. 예, 화살표가 앞으로 간다. 그럼 앞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은 어디까지냐면은 among merely, among Mary, among sing, among garden, among 뭐 our, among인 무한히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느냐면은 여기서 주부와 술부가 나누어졌죠. 보이세요? 예. 그래서 술부에 있는 수식어는요.
절대로 주부로 못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는 혹시라도 이쪽으로 이렇게 달아줄 생각은, 혹시라도 이쪽에다 달아줄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얘는 여기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나무 사이에서 노래한다,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얘는 일로밖에 못해요. 왜냐면 나무 사이에서 즐겁게, 만약 그렇다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말이 안 되고, 나무 사이에서 매우, 말이 안 되죠. 나무 사이에서 노래한다, 나무들 사이에서 어멍. 이거요 자꾸 하다 보면요 되게 재밌어요. 긴 문장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고. 어멍. 여기 더도 여기 그라 그랬죠. 그는 당연히 더가 뭐예요? 관사요. 아, 관사가 뭐냐고. 팔품사 중에 형용사요. 예, 모든 관사는, 모든 관사는 아니구나. 명사의 관사는 형용사다. 예, 더는 그럼 항상 형용사예요. 영어는 그런 거 없어요. 나중에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는 일단 그렇다. 그러면 더는 여기다 쓰고,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좀 보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그 새들, 우리말로는 우리의 정원 안에 있는 그 예쁜 새를 이렇게 연속해서 해석할 수는 있지만, 영어의 의미로는 뭐냐? 영어의 의미로는요, 얘들끼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얘들끼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독립적으로 birds를 수식해 주는 겁니다. 그 새들, 예쁜 새들, 우리의 정원 안에 있는 새들은 주보 노래한다, 매우 즐겁게 그 나무들 사이에서. 끝. 괜찮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요, 처음에 이 문장 보세요. 얘도 이 bird sing부터 한번 볼게요. bird sing도 이 문장입니다. 얘 그림 그리자면 이거였어. 새들이 노래한다. 다음, The pretty birds sing very merrily. 이게 자꾸 좀 하다 보면 삐뚤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칠판 강의보다는 편한 것 같아요. 예. 좀 화면이, 카메라가 더 넓게 잡히면 좋은데, 그래도 이렇게 문명의 얘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The pretty birds sing merrily very.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요 마지막 문장 금방 했던 거 보이시나요? 조금 화면이 그런가? 예, 여기 좀 화면을 조심해 가면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제가 여기 근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 넓이를 알기 때문에 한 거예요. 이제 평소 때 잘못 그리면은 지면이 모자라 가지고 고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그림을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에는 똑같네. 어떻게 붙어도 위에가 똑같아요. 당연한 얘기죠. Among the trees. 맨 위에 것도 결론이 뭐냐? 새들이 노래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The pretty birds sing very merrily. 수식어가 좀 붙어도 결론이 뭐냐? 새들이 노래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상당히 수식어가 복잡하게 붙은 것도요. 여기 보세요. The pretty birds in our garden. The pretty birds in our garden sing very merrily among the trees. 그래도 분석하면은 결국 새들이 노래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볼 때 이렇게 주요서, 종료서 짝짝 갈라가지고 주요서만 쏙쏙 먼저 볼 수 있는 눈이 길러진다 그러면요, 어떤 독해라도 사실 문제가 없게 돼요. 예, 문장이
이런 문장들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개념들을 배웠어요. 이와 같은 개념들을 배웠습니다. 주어 서술어 개념. 예. 주어 서술어 개념 배우셨고요. 또 수식어, 피수식어 개념. 수식어는 꾸며주는 놈, 피수식어는 당한다 그랬죠. 꾸밈을 당하는 놈. 용어가 어려우면 피자에서 해를 당하다 그거 생각하라 그랬어요. 주부, 술부. 하고 여기에서 또 하나 핵심 개념이 빠졌네요. 이 모든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주요소, 종료소.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위로 가는 놈이 항상 주요소예요. 밑으로 빠지는 놈이 종료소예요. 이렇게. 일단 여기 주어, 서술어. 이것만 보면 뭐 영어는 끝나지. 그리고 주어에 대한 수식어는 이렇게. 아무리 많아도 상관이 없다. 전치사 딸리면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 수식어를 또 수식해주는 놈이 있으면 여기다 또 달아주면 된다. 그럼 이 수식어를 또 꾸며주는 놈이 있으면 뭘로 해야 돼? 이렇게 달아주면 되지. 만화 그리듯이.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영어는 이게 다예요. 근데 정말 이게 다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에 붙는 놈이 또 있어요. 그것만 알면 돼요. 여기에 붙는 놈이 뭐냐면은 목적어라는 놈이 있고 보어라는 놈이 있어요. 진짜 그것만 알면 영어는 끝나요. 이런 것들은요, 수식어잖아, 수식어. 수식어는 말하자면은 이 살을 좀 붙이는 거야. 이런 것들은 종료소죠.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나중에 생각해도 되는 문제고, 영어의 뼈대를 다루는 것은 요 위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 이렇게 위에 있는 건데, 여기에 위에 오는 거는 뭐가 있다? 주어, 서술어. 그 다음에 여기에 보는 것처럼 목적어, 보어. 이것만 알면 진짜 영어가 끝난다니까요. 정말 내 말을 안 믿네. 정말 끝나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할 때 있잖아요. 어떤 애들은 제가 막 첫 시간에 막 이런 걸 되게 열변을 토한다고요. 그럼 어떤 애들은 엄마 선생님이 내가 다 아는 얘기만 해. 그런데 진리는 평범 속에 있어요. 정말 문장이 요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트 정리를 할 때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를 가령 노트가 있으면 딱 반으로 접어가지고, 이건 어쩔 수 없이 저는 사실 이런 표를 더 좋아해요. 이런 모양을. 문장이 우선 문장의 요소다 그러면은요, 이 노트 반 여기에 딱 걸치게 만들어요. 이렇게 가릴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딱 요 선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은 요 선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일단은 문장의 요소하면 뭐만 생각해라? 두 개만 생각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개만 생각해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나중에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컴퓨터 제가 폴더 열듯이 문장의 요소 딱 클릭하게 되면은 두 개가 나와요. 어떻게? 주요소, 종료소. 이 뒤에 뭐가 나오느냐 보다도 요거를 딱 가리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것도 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대퇴 용법이다. 그러면은 어떤 개념이 있느냐? 뒤에 주저리 말하는 것보다 큰 범주. 이게 이제 학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소위 말해서 학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학문은 두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카테고리, 범주화. 그리고 이 범주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논리. 물론 이 기반을 이루는 것은 사실이겠죠.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범주화하고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게 학문이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요서 안에 뭐가 있냐면은 금방 우리가 다뤘던 거, 주어 서술어는 우리가 금방 했어요. 근데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목적어, 보어. 네 가지예요. 주요서는 모두 몇 개 있다? 목적어,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네 가지.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요 위에다 좀 그릴게요. 그림에다 표현하면 이 위에 올라올 수 있는 게 네 가지다.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종료서는 오로지 수식어 하나밖에 없다.
예. 그 외에 무슨 뭐 독립어, 연결어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뭐 이런 건데 근데 그거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영어는 오로지 이 5가지로만 이루어져 있다만 알면 돼요.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지구를 지키는 게 독수리 오형제, 뭐 또 어떤 때는 뭐 물불 바람 흙 공기 하여튼 뭐 어렸을 때 그런 애들이 지구를 지켰는데 요즘에는 지구 누가 지키는지 모르겠네. 근데 지구를 지키는 데는 맨날 바뀌어도 문장을 지키는 애들은 정말 이 지구상에 언어가 존재하는 한, 아니 영어가 존재하는 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 이걸로 끝입니다요. 그러면 각각의 개념을 잠깐 좀 보자고요. 뒷부분 나가지 말고 주어가 뭔지, 서술어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 보어가 뭔지, 수식어가 뭔지 좀 볼게요. 주어는 다 알아요. 주어, 서술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알게 되었는데 목적어를 좀 어려워할 수가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라 상당히 좀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목적어. 이 목적어라는 말 항상 저는 이제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힘에 있어서 다른 나라보다 많이 떨어진다고 그러죠. 특히 수학 부분에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수학 뭐 이렇게 MIT 같은데 유학 간 애들 말 들어봐도 초기에는 자기가 앞섰다는 점에서 대학교 1학년 때 초기에는 자기가 앞섰다는 점에서 굉장히 뿌듯해하는데 뭐 2학년 3학년만 되면은 정말 자기는 어글저글 문제를 풀고 있는데 그 미국에서 나고 자란 애들은 상당히 어려운 개념을 가지고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가면서 놀고 있더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사고방식이 어렸을 때 이제 개념 중심으로 가요. 그래서 뭐 신문에서 본 얘기인데 잠깐 여담을 좀 하자면 미국 초등학교 수학 선생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학생들이 한국에서 온 애들이래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큐빅이 있다. 좀 안 보이네요. 예, 이런 큐빅이 있다. 큐빅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걸 만들었다. 그럼 이 큐빅 안에 큐빅이 모두 몇 개 있느냐? 이 최소 단위 요 큐빅은 모두 몇 개 있느냐? 그러면은 한국 애들은 뭐 거의 뭐 1초도 안 돼 가지고 예, 9개요. 3 곱하기 3 곱하기 3 딱 나와 버리죠. 이렇게 공식으로 답을 빨리 말하는 애들을요. 미국 선생님들이 제일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씩 하나씩 애들이 쌓아가 가지고 이 도형에 대한 감각 이걸 몸으로 체득하는 게 저기 미국 수학 교육의 학습 목표라는 거예요. 답을 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면, 야, 목적어가 뭐냐, 그러면은, 목적어가 뭐냐, 그러면은, 을르리요. 미치겠습니다. 나 제일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은, 이 목적어라는 말을 왜 처음에 목적어라고 부르게 됐을까? 주어는 좀 감이 잡혀요. 그 행위의 주체다. 주인 주자. 서술어 술술술술 말해준다. 주어가 뭘 했는지 술술술술 말해준다. 서술해준다. 이거는 감이 잡히는데 이 목적어, 이 목적어를 왜 처음에 목적어라고 이름 붙였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애들이 그런 걸 안 물어본다니까요. 목적어 뭐냐? 을르리요. 을르리 어떻게 목적어야? 이걸 목적어라고 하면 을르리다. 좀 웃기죠? 한번 좀 그 말 한번 써볼게요. 목적어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라고 하면 을르를 말한다. 급하니까 막 글씨도 안 써지네. 을르를 말한다. 이게 여러분 들으시기에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수많은 애들이 그렇게 우수한 애들이요. 왜 목적어라는 거를 처음에 목적어라고 생각하게 이름을 붙이게 됐지? 그런 걸 궁금해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의 장래가 어둡습니다. 목적어라는 말은요. 지금 1시간 5분 정도 남았는데 목적어 설명 끝내보도록 하죠. 좀 말이 급해지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일본 사람이 만든 말이에요. 눈목자예요. 표적적자. 알스모. 무슨 얘기냐면 여기 졸라맨이 이렇게 안 그리던데 우리 아들 보니까 사람이 여기 있는 어떤 타켓트에 그래서 뭘 던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빵야.
그럼 뭘 이렇게 돌멩이를 던진다. 돌을 그렇게 던질라 그러면은 맨 먼저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예, 이 사람 여기를 확대해 볼게요. 이 사람의 눈이 동동동동동동동동동 여기를 봐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 행위를 매개로 해서 행위 주체가 어떤 대상에게 어떤 영향을 가하려 그러면은 행위 주체가 대상을 의식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의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눈목자예요. 이 적자는 표적 적자고요. 눈의 표적이 된다는 눈목 표적죠. 눈의 표정이 된다는 거죠. 나는 눈 감고도 맞춘다. 눈 감았어요. 눈 감았어. 야, 감고도 맞춘다. 그래도 얘가 이걸 맞추려 그러면요. 마음의 눈은 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는요. 어떤 주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이 행위를 당하는 놈이 목적어예요. 그게 목적어의 개념이에요. 그럼 을률은 뭐냐? 이 당하는 놈을 우리말로 옮기면요. 대개의 경우에는 을늘이 붙어요.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영어의 목적어와 영어의 목적어입니다. 우리말에 을늘이 붙는 놈 번역할 때 대부분 일치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안 그런 것도 있어요. 영어에서는 목적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 을늘이 안 붙는 거 있어요. 그래도 주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주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 행위를 당하는 놈이면 목적어예요. 또 우리말로는 을늘이 붙어요. 그런데 을늘이 붙어도 주어가 직접적으로 그 주어의 행위가 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야. 그런 목적어가 아니에요. 얘를 한번 그리고 또 이렇게 이 당하는 게 당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화적으로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이걸 좀 개념을 이해하지만 목적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제 5강에서 좀 할게요. 어때요? 여러분들 제 들으시기에 칠판 강의도 아니고 개인지도 아니고 그래서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런데 괜찮으신가요? 최대한 구어체로 제가 옆에 마치 내 아들이 있는 것처럼 또 제 학생이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좀 더 또 횟수가 반복이 되면 또 더 자연스러워지겠죠. 예, 제 5강에서는 목적어의 개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5강에서 뵙겠습니다.